당기순이익 완전정복 19강. 당기순이익이 줄어도 좋은 기업일 수 있을까요? 당기순이익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200억 원을 벌었는데 올해는 100억 원을 벌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실적이 나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은 나쁜 기업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핵심은 하나입니다. 당기순이익 감소보다 왜 감소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당기순이익 감소에는 좋지 않은 감소가 있고 미래 성장을 준비하면서 나타나는 감소도 있습니다. 먼저 좋지 않은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매출이 줄어듭니다. 영업이익도 줄어듭니다. 당기순이익도 줄어듭니다. 제품이 잘 팔리지 않고 시장 점유율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본업 자체가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흐름이 몇 년 동안 계속된다면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A 기업이 있습니다.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새로운 성장 사업에 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늘어납니다. 새로운 인력을 채용합니다. 해외 시장에도 진출합니다. 새로운 생산시설도 준비합니다. 현재는 비용이 먼저 들어가면서 당기순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가 성공하면 몇 년 뒤에는 매출과 이익이 훨씬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당기순이익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나쁜 기업이라고 판단하면 미래의 성장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을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을 개발하려면 연구개발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현재 이익만 보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이 성공하고 좋은 기술이 큰 시장으로 연결된다면 기업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연구개발비를 많이 쓴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미래의 경쟁력을 만들고 있는가입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이 부실한 사업을 정리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면서 일회성 비용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당기순이익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계속 까먹던 사업을 정리한 결과 내년부터 비용이 줄어들고 수익성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올해 당기순이익 감소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가장 조심해야 할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데 회사는 매년 말합니다. 이번만 특별한 비용입니다. 다음 해에도 또 특별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해에도 또 일회성 손실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정말 일회성인지 의심해야 합니다. 일회성이 반복되면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감소했을 때는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본업이 살아있는가? 매출과 영업이익을 봅니다. 둘째,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본업 악화인지, 일회성 손실인지, 미래를 위한 투자 때문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앞으로 다시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B기업의 당기순이익이 300억 원에서 200억 원, 그리고 10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장이 곧 가동됩니다. 수주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낮은 순이익이 미래를 판단하는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기순이익은 줄어드는데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도 줄고 현금 흐름도 나빠지고 부채까지 늘어난다면 이것은 훨씬 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결국 당기순이익 감소는 그 자체로 정답을 알려주는 숫자가 아닙니다.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그 뒤에 숨어있는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줄어도 좋은 기업일 수 있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해 투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회성 손실 때문에 잠시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실한 사업을 정리하면서 비용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업 자체가 계속 나빠지면서 당기순이익까지 감소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면 됩니다. 순이익 감소를 보지 말고 감소의 이유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지금 쓰는 돈이 미래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기업도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완전정복 20강. 당기순이익 완전정복, 결국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 20강입니다. 당기순이익을 공부하면서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실전 투자에서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몇 가지 핵심 질문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은 당기순이익 분석을 하나의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은 기업이 최종적으로 남긴 이익입니다. 매출에서 시작해서 본업의 비용을 빼고 이자와 여러 손익을 반영하고 세금까지 반영한 뒤 최종적으로 남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 숫자 하나만 보고 기업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성장하고 있는가? 한 해만 보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해를 연결해서 봅니다. 100억 원, 130억 원, 160억 원, 200억 원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지 봅니다. 반대로 100억 원, 300억 원, 50억 원, 200억 원 이렇게 크게 움직인다면 왜 변동이 심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영업이익은 본업의 성적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최종 성적입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한다면 본업의 성장이 최종 이익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증가하는데 당기순이익은 계속 감소한다면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이자 비용이 늘었는지, 본업 밖에서 손실이 발생했는지, 세금의 변화가 있었는지 원인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일회성 이익이나 손실은 없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을 팔았습니다. 토지를 팔았습니다. 보유 지분을 팔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기순이익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 정리, 자산 손실, 소송, 구조조정 같은 이유로 당기순이익이 갑자기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급증하거나 급감하면 먼저 묻습니다. 이번 한 번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반복될 것인가?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당기순이익이 실제 현금으로 연결되는가? 당기순이익은 증가하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나빠진다면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매출 채권이 빠르게 증가하는지, 재고가 쌓이고 있는지, 장부에는 이익이 있는데 실제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좋은 이익은 장기적으로 실제 현금 창출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당기순이익률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단순히 순이익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매출 가운데 최종적으로 얼마를 남기는지도 확인합니다. 매출은 증가하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하고 당기순이익률까지 좋아진다면 기업이 더 많이 팔면서 더 효율적으로 돈을 남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마다 적정 이익률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당기순이익 증가가 EPS 증가로 연결되는가? 당기순이익은 회사 전체의 이익입니다. EPS는 주식 한 주당 이익입니다.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많이 발행하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해도 한 주당 이익은 생각만큼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 전체 이익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한 주의 이익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의 당기순이익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가?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올해 1,000억 원을 벌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그 다음을 봅니다. 내년에도 1,000억 원을 벌 수 있는가? 1,000이 100억 원으로 늘어날 수 있는가? 아니면 올해가 이익의 정점인가? 이 차이에 따라 주가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과 주가를 볼 때는 현재 이익의 크기뿐만 아니라 이익의 방향과 속도를 봐야 합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가상기업을 보겠습니다. A 기업입니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당기순이익도 증가합니다. 당기순이익률도 조금씩 좋아집니다. EPS도 증가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함께 증가합니다. 일회성 이익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 숫자가 같은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볼 만한 흐름입니다. 반대로 B기업입니다. 매출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크게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만 갑자기 3배 증가했습니다. 이때는 좋아하기 전에 원인을 찾습니다. 확인해 보니 보유하던 부동산을 팔아서 큰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이익을 기업의 정상적인 이익으로 그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단기순이익 분석은 숫자 하나를 맞히는 공부가 아닙니다. 숫자를 연결하는 공부입니다. 매출에서 시작합니다. 영업이익을 봅니다. 당기순이익을 봅니다. 당기순이익률을 봅니다. EPS를 봅니다. 현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와 연결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전에서는 다음 흐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잘 팔고 있는가? 매출입니다. 본업으로 잘 벌고 있는가? 영업이익입니다. 마지막에 잘 남기고 있는가? 당기순이익입니다. 매출 대비 얼마나 남기는가? 당기순이익률입니다. 한 주당 얼마나 벌고 있는가? EPS입니다. 그 이익이 실제 돈으로 들어오는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가? 이것이 미래의 실적과 주가를 연결하는 질문입니다. 당기순이익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당기순이익이 줄었다고 무조건 나쁜 기업도 아닙니다. 흑자 전환했다고 무조건 매수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같습니다. 왜 늘었는가? 왜 줄었는가? 그 이익은 현금으로 들어오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벌 수 있는가? 당기순이익 완전 정복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익의 크기보다 이익의 질을 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익보다 미래에도 반복 가능한 이익인지를 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당기순이익이라는 숫자를 단순한 재무제표 숫자가 아니라 기업의 진짜 수익성과 미래 경쟁력을 판단하는 투자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